여러분, 재테크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몰라 이 종목, 저 종목 조금씩 찔러보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많이 헤매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훨씬 수월해졌어요. 덩달아 투자 멘탈도 강해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졌습니다. 신기하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 대상을 정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 미국 주식에 투자 좀 한다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미국 상장 ETF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54%대에서 1%대까지 다양하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투자 대상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라고 하면 벌써 분산 투자니 포트폴리오니 하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나 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분산 투자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보다 오늘은 변동성이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면서 우리 자산과 멘탈에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쉬운 설명을 위해 동일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서로 다른 QQQ, TQQQ ETF를 비교해 볼게요. QQQ는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ETF고요. TQQQ는 나스닥 100 ETF이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레버리지에 따라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이 함께 변하는 게 보이시죠? 먼저 QQQ에 5년간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볼게요. 그래프가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옆으로 넓게 퍼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변동성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거나 월세를 받는 것처럼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 아니죠. 기대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기대 수익률일 뿐입니다. 이상적인 숫자란 말이죠. 대신 우리가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자산은 기대 수익률을 타고 여기저기 주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5년간 투자했을 때 QQQ는 최소한 현금을 예금 계좌에 넣어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자산이 형성되는 게 보이죠? 최대는 훨씬 높고요. 그럼 여기 TQQQ를 볼까요? TQQQ에 5년간 1억을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확실히 QQQ보다 높죠? 근데 변동폭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0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음수로 표기되었지만 사실 0이 되면 ETF는 휴지 조각이 되어서 현금으로 청산받거나 분할하게 될 거예요. 5년 만에 최대 16배. 달콤하기는 하지만 투자금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모두 사라지는 걸, 거의 모두 사라지는 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좀 더 극적으로 변동성을 느껴보기 위해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떨어졌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02년 10월 닷컴 버블 붕괴 이후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3%까지 떨어졌죠. TQQQ가 저 시기에 있었다면 아마 현금 청산이 유력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겪은 가장 큰 하락은 2022년 11월에 기준금리 상승 쇼크였는데요. 마이너스 35%네요. 저 시기에 저도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넣는 만큼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다 추억이네요. 어떠신가요? 시뮬레이션과 살 떨리는 낙폭을 간접 경험해 보시니까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변동성도 고려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 저는 약간 야수의 심장과라 변동성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 지인들 중에 변동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감 잡았는데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거야? 맞나요?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자산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단기 목표로 시드머니 1억 만들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축으로 1억부터 만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불리는 법을 배워야 1억으로 3억도 만들고 10억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을 만들기 위해 월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26%의 목표 수익률이 필요하네요. 이건 좀 센 것 같습니다. 감당해야 할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고요. 중간에 좌절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투자는 뭐죠?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월 투자금을 늘려서 150만 원씩 투자하는 걸로 하죠. 목표 수익률 5.3% 이 정도는 선택지가 많네요. 150만 원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130 정도? 이 경우에는 VTI, VO에 투자하시면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현재 1억이 있다. 그래서 3억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5년 전에 잡았던 목표와 완전히 같네요. 이 경우에는 월 15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 1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인 QQQ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여력이 돼서 200만 원씩
투자한다면은 파이나 VO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내가 돈을 벌어서 3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재테크와 관련된 꿀팁을 들고 달려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많은 꿀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